30년 친구가 제 아내와 사라졌습니다. 5년 뒤 다시 만났습니다. 5년 전 봄 저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아내였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했어요. 아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친구 한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둘이 같이 간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그날 울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이름은 김재만이에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철물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게예요.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닌 그냥 먹고 사는 가게였어요. 아내 이름은 정미였습니다. 58세였어요. 우리는 26에 만나서 28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어요. 지금 딸은 33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특별히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행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가게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주말엔 같이 장 보고 가끔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친구 이름은 이한수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그냥 옆에 앉은 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절친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군대도 같은 부대에 지원해서 갔어요. 나중엔 제 결혼식 주례도 한수 아버지가 해줬고 한수는 제 들러리를 섰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수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안 봐도 보고 싶지 않고 생일 안 챙겨도 섭섭하지 않고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 든든한 사람이요. 한수가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아내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한수한테 마음이 생긴 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한수가 가게에 들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원래도 가끔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좀 더 자주 왔습니다. 저 없는 시간에 온 적도 있었어요. 아내가 혼자 있을 때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친구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하고요. 저는 그때 아 그래?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떴어요. 암이었습니다. 한수가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저도 많이 곁에 있어줬고 정미도 한수를 많이 챙겼습니다. 밥도 해줬고 명절 때 혼자 있으면 우리 집에 불렀어요. 그게 거기서부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정미가 한수를 챙기는 게 그냥 고마웠어요. 좋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 정미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가게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점심때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다시 했습니다. 또 꺼져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했어요.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정미 옷이 절반쯤 없었습니다. 화장대에서 자주 쓰는 것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겠거니 했어요. 오해가 있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한수한테 전화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는데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어요. 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딸한테 엄마가 나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버지 친구랑 같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못 먹었어요. 가게도 못 나갔습니다. 직원한테 문자만 했어요. 나 오늘 못 나간다. 3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잠을 잔 것 같은데 잠인지 기절인지 모르겠어요. 4일째 되던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저는 받았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갔어. 딸이 말했어요. 어디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다시 물었어요. 아빠 어디 갔어?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딸이 그날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봤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다는 표정이요. 딸이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아빠 한수 아저씨랑 같이 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잡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30년 친구를 선택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들고 있었어요. 네 글자였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 네 글자로 정리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오케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서류가 왔어요. 저는 도장을 찍고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도 안 썼어요. 뭘 더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고 가게도 제 명의였어요. 정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어요. 요구를 했으면 차라리 싸울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게 더 허탈했습니다. 이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혼자가 됐어요. 처음 한 해는 가게만 갔다 집에만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가게 나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주말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잘 안 봤어요. 뭔가를 보면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정미랑 같이 보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요. 만나면 다들 눈치를 봤거든요. 한수 얘기를 꺼내기도 뭐하고 안 꺼내기도 뭐하고. 그 어색함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만나는 게 편했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왔어요.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올라갔습니다. 아빠 밥은 잘 먹고 있어? 항상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항상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딸과의 대화 전부였어요. 2년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모임 같은 거 나가봐.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모임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라서 더 해야지. 그 말이 어딘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목공 모임에 나갔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됐고 뭘 만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손으로 만지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어요. 뭔가를 깎는데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잠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4년째가 되던 해 가을에 딸이 결혼했습니다. 사윗감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게 정미를 닮아서 잠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딸이 저를 봤어요. 아빠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됐다. 딸이 안아줬어요. 그 온기가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딸도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고 나는 가게 하나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목공 모임 가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길 건너에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도 그 눈을 봤어요. 한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수도 멈췄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거예요. 한수가 확연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몸도 많이 말라 있었어요. 한수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한수 앞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동안 이 순간을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만아.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그것밖에 못했어요. 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수를 봤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욕이 나와야 하는데 욕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배신한 사람 앞에서 가슴이 아픈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커피가 나왔는데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 많이 아팠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수가 계속 말했어요. 2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 가볍게 왔는데 한쪽 손이 아직 좀 불편해. 저는 한수 손을 봤습니다. 왼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병원 입원해 있을 때 재만이 내 생각 많이 했어.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한수가 말했어요. 정미 씨랑은 헤어졌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한수가 계속 말했어요. 1년쯤 됐어. 내가 아프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미가 떠났어?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쾌감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는 감정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한테 화 많이 났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났지. 지금은 모르겠어.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두려웠어. 내 얼굴 보는 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고 그냥 갔어? 한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재만이 너한테 어떻게 말해? 30년 친구한테.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수가 말했어요. 잘못된 거 알았어.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맞고 틀리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 복잡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아? 한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 고시원이야. 저는 고시원이라는 말에 멈췄어요. 한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도 연락 안 돼. 뭐 그렇게 됐어? 한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한수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낳은 아들이요. 그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62세. 둘 다 62세였어요. 하나는 고시원에 살고 하나는 혼자 집에 사는 62세. 뭐가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 사실 오늘 용기 내서 나온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수가 말했습니다. 몇 달째 이 동네 근처에 살았어. 근데 내가 여기 복지관 다니는 거 알고 있었거든. 저는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공 모임 나가는 거 복지관 앞에서 몇 번 봤어. 근데 말 걸기가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말 걸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나 자신도 이상했어요.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주름은 생겼고 머리는 하얗게 샀는데 눈만 그대로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옆자리에 앉아서 저를 봤던 그 눈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카페 근처 순두부찌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수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재만아 고마워.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뭐가? 한수가 말했어요. 쫓아내지 않아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요. 밥을 다 먹고 한수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 사실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저는 봤습니다. 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미 씨한테서 연락 왔어. 얼마 전에.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한수가 말했어요. 정미 씨가 아프대. 많이.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요?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한테 연락한 건 미안하다는 말하려고. 그리고 재만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아픈데? 한수가 말했습니다. 간이래. 발견이 좀 늦었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딸은 알아? 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못했다고.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미가 아프다는 게 어떻게 느껴져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슬퍼야 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딱 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재만아,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뭐라 할 수 없어. 나한테 화내도 돼. 근데 그냥 전하고 싶었어. 저는 한수를 봤습니다. 어디 있어? 한수가 대답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어.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아프다. 5년 전에 문자 하나 보내고 사라진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할 의무는 없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예요. 5년이 지났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은 몰라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요? 딸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 목소리가 났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한수 아저씨 만났어. 딸이 침묵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대. 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한수한테 들은 걸 전해줬습니다. 간이라는 것, 발견이 늦었다는 것, 병원이 인천이라는 것.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너는 가봐도 돼.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이 다음날 인천으로 갔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여의셨어? 저는 네 하고 들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엄마 미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워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미워해도 되고 미워 안 해도 돼. 내 감정이잖아. 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결국 인천에 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딸을 만났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아빠. 딸의 눈이 빨갰어요. 저는 딸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병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이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어요. 정미가 눈을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저도 정미를 봤어요. 5년이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정미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정미가 다시 말했어요. 재만 씨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요.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원망하는 말도 안 나오고 괜찮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아프구나 싶었어요. 내가 30년 살았던 사람이 아프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치료 잘 받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정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안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5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미움이 어디 간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였습니다. 저는 1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딸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어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잘 됐다.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는 말했어요. 온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 다녀왔어. 한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그랬어?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한수야. 네?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밥이나 먹자. 다음에. 한수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먹자.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본 풍경이 지나갔어요. 30년 친구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5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랑 다음에 밥 먹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